자, 갑니다. 부모님한테 솔직하게 고백하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부모님, 저를 도와주세요. 저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제 남은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고, 만약 간곡한 청을 거절하신다면 그저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지금 진짜로 만약에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은 죽음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다라고 부모님한테 이게 부탁인가 협박인가, 그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숨을 지킬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이 있다. 아주 심각하다. 그 그리움의 병.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이생과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만약에 부모님께서 저를 살리겠다고 이생 말고 또 다른 남자와 만나게 하려고 하신다면 그건 안 될 겁니다. 나는 이생 아니면 저는 이생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지금 이런 모습은 이생과는 굉장히 또 차이가 나네요. 이생은 아빠가 저기 지방 가라고 했더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 최여인은 이생 아니면 안 된다. 저승에서 함께 논일지언정 맹세코 다른 가문으로 시집가지는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 부분이 최여인의 성격이 나타나는 부분이다. 최여인의 적극성, 적극적인 성격, 주체적인 성격, 자기의 뜻을 밝히는 것. 지금 행동을 뭔가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되게 딱 자기의 어떤 중심이 서 있어. 이생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인물로 자기의 어떤 그 인연을 계속 지키려고 합니다. 의지적인 성격, 모습,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볼 수 있다. 이에 최 씨의 부모도 그녀의 뜻을 알게 됐기 때문에 다시 병의 증세를 묻지 않았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최여인은 우리 딸을 다시 원래대로 건강하게 좀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이생과 인연을 맺어줄까? 이런 것들에만 이제 좀 걱정을 하게 됐어요. 그저 한편으로는 경계하고 한편으로는 달래가면서 딸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고는 중매의 예를 갖추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 최여인의 부모가 최여인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집에 혼인 의사를 물었습니다. 적극적인 구혼 과정이다. 최여인 부모님 적극적으로 구혼을 합니다. 이생의 아버지는 최 씨 가문의 문벌이 어떤지를 모르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 아이가 비록 나이가 어려 잠시 바람이 나긴 했지만 학문에 정통하고 또 풍모도 남부끄럽지 않다. 앞으로 장원급제에서 훗날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요. 서둘러 혼처를 구하고 싶지 않소. 첫 번째 이제 거절이에요. 이생의 아버지가 바로 좋습니다 하고 허락 오케이 하지 않습니다. 장원급제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첫 번째 구혼을 거절했습니다. 이생 아버지의 거절. 최여인 부모 구원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생 아버지가 거절했어요. 이유는 첫 번째 이 거절을 이제 두 번 더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서 장원급제 그리고 출세해야 된다. 이름 날려야 된다. 장원급제 출세해야 돼서 아직
결혼할 생각이 없다. 공부를 해야지 지금. 결혼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거절,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분명하게 이유를 들어서 거절했어요. 중매쟁이가 돌아와 최씨 부친에게 이 말을 하려니 최씨 집안에서 다시 이씨 집안에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한 시대의 벗들이 모두 그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그래서 막 이제 좋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아드님의 재주가 뛰어나다고 칭찬들을 하더이다. 또 적극적인 구혼입니다. 최여인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혼사 의사를 전했어요. 적극적 구혼. 아주 훌륭하신 아들이라고 하더라. 해가지고 아들 칭찬했습니다. 이생의 훌륭한 면모 칭찬 하면서 내가 이렇게 좋게 생각하고 있고 꼭 인연을 맺고 싶다라고 뜻을 전했습니다. 지금은 웅크리고 있겠지만 어찌 끝내 연못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장차 분명히 이제 아주 성공할 그런 인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속히 좋은 날을 정해서 두 가문의 즐거움을 합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라고 또 이제 적극적으로 구원을 했죠. 상대를 추켜 세우면서 칭찬하면서 좀 기분을 풀어주면서 자신의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랬습니다. 중매쟁이가 또 가서 그 말을 이생의 부친에게 고하니 부친이 이제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생 아버지의 거절, 두 번째 거절인데 이유 두 번째입니다. 이유, 거절의 이유. 거절하는데 두 번째 이유가 나 역시 젊어서부터 책을 잡고 경전을 공부했지만 늑도로 성공하지 못했소. 노비들은 도망가 흩어지고 친척들의 도움도 적어서 생활이 어렵고 살림도 궁색하다오. 그러니 문벌 좋고 번성한 집에서 어찌 한갓 우리 이제 되게 한미하다. 신분이 높지 못하고 좀 작은 초라한 우리 집안 선비를 사위로 삼으려고 하신단 말이오. 이는 반드시 일 만들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과도하게 좀 부풀려서 얘기해가지고 잘못된 정보로 지금 우리 집과 혼사를 맺으려고 하는 걸 테니 나는 실소 반대합니다. 귀댁을 속인 것일 겁니다. 이러면서 문벌 차이가 난다. 우리 집안은 또 우리 아들은 당신이 하는 것만큼 그렇게 훌륭한 자식 집안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가문이 좋지 못하다. 소문을 혹시 헛소문 들으신 게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가문이 좋지 못하고 우리 아들 역시도 그런 집안의 아들이니까 좀 모자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좀 자신감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요. 한미한 선비다 이러면서 한미한 선비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유들로 거절했습니다. 한미하다라고 하면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하지 못하다라고 하면서 우리 집안에 대해 혹시 잘못된 정보로 결혼을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게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또 거절했어요. 거절했다. 또 거절했다. 중매쟁이가 다시 최씨 가문에 고하자 최씨 부친이 말했습니다. 납치 이해와 의복에 관한 일은 제가 모두 알아서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은 제가 다 알아서 처리를 할 거니까 돈 들어갈 일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생은 몸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좋은 날을 가려서 화촉을 인 촛불입니다. 결혼식 보면은 이렇게 촛불이 켜져 있잖아.
촛불을 밝힌 날짜만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인 또 구혼입니다. 죄여인 부모님의 아주 적극적인 구혼,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 다 해결하겠다. 결혼 비용 우리가 다 부담하겠다. 결혼 비용 전액 부담 모두 부담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알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중매쟁이가 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씨 집안에서는 일이 여기에 이르자 마음을 돌렸어요. 드디어 이제 허락을 합니다. 마음을 돌려 곧 이생을 불러다가 그의 의사를 물었습니다. 이생은 너무 좋았죠. 가만히 있었더니 다 해결해 줬다. 그지?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시 한 수를 지었대요. 여기서 이제 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만남입니다. 두 번째 만남. 두 번째 만남. 네, 요런 이제 삽입 시가도 잘 봐둬야 되죠. 깨진 거울이 다시 합쳐져서 둥글게 되는 것도 때가 있는 법. 이생이 쓴 시네요. 이생, 기쁨, 시 한 수. 깨진 거울은 이생과 최여인의 이별이겠다. 깨진 거울 합쳐져 둥글게 되는 것. 이렇게 해서 깨진 거울은 이생과 최여인의 이별 다시 합쳐져 다시 만남 재회. 때가 있는 법. 은하수의 까마까치들이 아름다운 기약을 도와주었네 해서 은하수의 까마까치, 까마귀랑 까치 그 오작교 있죠? 그거를 떠올리면서 자신들의 이 사랑이 잠깐 이제 시련을 겪었지만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래서 견우직녀와 같은 그런 만남으로 빗대어서 표현했다. 이제 월하 노인이 붉은 실로 메어주리니 해서 이 월하 노인은 전설 속의 할아버지인데요. 주머니에다가 빨간 실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다니시면서 젊은 청춘 남녀들의 발목에다가 실을 묶어서 인연을 맺어준다라고 하는 할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우리 최여인과 이생 나의 발목에다가 붉은 실을 메어서 인연을 맺어주리니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를 원망마시오 해가지고 봄바람 불어도 두견새 이제 원망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다시 만났으니까 슬퍼할 일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는 슬퍼할 일 없이 인연이 잘 맺어질 것이다. 인연이 잘 맺어져 기쁜 일이 생길 거다. 생길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한다. 그래서 이제 요 삽입시는 최 씨와 다시 만나게 된 상황, 둘의 만남이 혼인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게 이제 나타나 있고, 이 삽입 시가의 어떤 효과 기능을 좀 살펴보면, 삽입 시의 기능, 효과. 일단 첫 번째, 이제 얘가 그 소설이다 보니까 산문으로 계속 이어지다 보면 산문의 단조로움, 약간 계속
그 줄글로만 이어지는 그런 좀 지루함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는데 단조로움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변화를 주는 이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들의 감정, 정서를 집약해준다. 이제 서적 문학이다 보니까 정서, 집약, 그 다음에 낭만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고, 서정적 분위기 형성, 그리고 또 지금까지의 일을 여기는 그렇진 않지만 요약해 주기도 합니다. 지난 일들, 사건 요약해 주거나 또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암시해 주기도 합니다. 앞으로의 사건, 앞으로의 상황, 일어날 일, 암시, 예고 해주는 기능도 해서 이제 장면마다 삽입시가 나올 때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겠다. 네, 최 씨는 이 소식을 듣고 병이 차츰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곧 결혼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안 아파. 병이 나았어요. 그 마음의 병이다 보니까 그죠?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녀 역시 시한수를 지었죠. 나쁜 인연이 바로 좋은 인연이었던가,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인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맺어지고 나니 그럼 이제 좋은 인연이 되었네. 좋은 인연이었던가. 맹세의 말이 마침내 이루어졌네. 우리 뭐 계속 영원히 함께 합시다. 그때 이제 연애할 때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게 드디어 실현이 될 것 같다. 임과 함께 작은 술에 끌고 갈 날이 어느 때일까? 라고 해가지고 요거 또 고사가 인용되어 있네요. 한나라 포선의 아내 한소군이 혼례식을 올린 뒤에 남편과 함께 작은 수레를 끌며 스택으로 갔다라는 옛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이다. 고사 관련 구절. 부축받고 일어나 꽃비녀를 추스르려네 해서 이제 자리에서 툭툭 털고 잘 일어나가지고 건강 회복해야겠다 하고 다짐하는 건강 회복 의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기대감, 이런 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길이를 가려 좋은 날 선택해서 결혼식 날짜를 정했다. 혼례를 치르니 끊어졌던 사랑의 줄이 다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혼인 후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면서 손님을 대하듯 예를 부부간에 서로 갖추니 비록 양홍과 맹광, 포선과 환송군 같은 부부라도 그 절개와 의리를 따를 수가 없었다. 아주 사이좋은 부부 또 그 도리를 잘 지키는 부부의 대표, 도리 지키는 부부의 대명사 같은 대표 인물들, 대표 커플 열거하면서 그들만큼이나 절개와 의리가 넘치는 부부 생활을 했다. 절개, 의리, 아주 바람직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부 생활을 했는데 이
가정이 이제 안정적이자 또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합격했다. 이듬해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에 올랐는데 그 명성이 조정에 자자했다 해가지고 집안도 이제 평화로워졌고 그리고 출세도 했고 사회적인 성공도 이루어냈네요. 그래서 부족함이 전혀 없어 보였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서 나라가 이제 전쟁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두 번째 이별의 상황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홍건적 개성을 점령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별 임금은 복주로 피난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아주 포악했다 이런 뜻이죠. 잔인하고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그 상황이 급박했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아주 긴박한 전쟁 상황이다. 그래서 약간 이생이 최 씨를 지켜주지 못할 만한 그럴 만도한 상황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전제가 됩니다. 긴박한 전쟁 상황이어서 너도 나도 자기 한 몸 지키기에 좀 바빴다. 이생이 아주 나쁘거나 비겁하거나 그래서 그랬던 게 아니다. 이생도 가족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몸을 피해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이제 쳐들어오더니 그들의 뒤를 이제 따라와서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이게 이제 위기 상황이네요. 도적에게 사로잡혔고 최여인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 도적이 탐냈어요.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아주 당차게 바락바락 뜻을 전했습니다. 이 호기 같은 놈아 막 이렇게 귀신 같은 놈, 뭐 악귀 같은 놈이라고 하면서 나를 죽여서 삼켜버려라. 차라리 나를 죽여라 라고 덤볐습니다. 차라리 너에게 이런 험한 꼴을 당하느니 죽어서 승냥이 이제 늑대 같은 거 있죠. 승냥이와 이리의 뱃속에 들어갈지언정 즉 죽더라도 목숨을 잃게 되더라도 어찌 너와 같은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냐. 나에게 그런 수치 그것은 죽는 이만도 못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마구마구 소리를 막 질렀어요. 긁었죠. 그랬더니 이제 이 호기라고 불린 이 홍건적의 무리 중에 이 도적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최여인을 단박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해서 최여인의 요 부분이 이제 성격이 드러난다. 목숨을 잃더라도 정절을 지키겠다고 생각한 단호한 의지가 느껴지는 최여인의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호한 의지, 용감하다, 의지적이다 이런 단어들, 키워드들을 잘 체크해 줍니다. 목숨보다 정절이 소중하다. 정절 더 가치 있다. 정절을 잃더라도 목숨을 지키겠다. 이게 아니라 목숨을 잃더라도 정절을 지키겠다. 이런 생각이어가지고 끝까지 그런 어떤 뜻을 실천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래서 되게 용감하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도적은 노하여 화가 나서 최 씨를 죽이고 난자질 마구마구 막 이렇게 되게 이제 잔혹하게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가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겨우 목숨 보존. 좀 소극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생의 소극적인 면목.
뭐 죽음을 각오하고 막 뛰쳐나와서 최여인을 지키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통에 불타버린 후였고,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서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찍찍대고 새들이 쥐적이고 있었습니다. 황폐해졌다. 집이 엉망진창. 전쟁으로 인해서 안정적인 삶은 이미 끝났다. 안정적인 삶. 아주 이제 망가졌다. 특히나 가장 중요한 건 최여인이 죽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훔치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그래서 눈물, 탄식, 안타까움, 그죠? 사랑하는 가족들, 또 최여인을 잃은 슬픔, 최여인 잃은 슬픔, 안타까움. 관련 시조, 한시, 그다음에 현대시 뭐 이런 거 나중에 좀 봐야겠다. 그죠?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서 지난 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다. 이경쯤 되어서 이경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이제 조금 밤이 깊어가고 있는 그런 시각이었는데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달빛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뭔가 스물스물 막 새소리는 쭈쭈 막 이렇게 들리고 약간 안개 샥 자욱하게 끼면서 달빛이 은은하게 이렇게 비쳐있는 그런 분위기 해서 귀신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귀신 등장, 분위기 조성, 그리고 귀신으로 최여인이 등장했습니다. 회랑 끝에서 집 끝에서 웬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 저벅저벅 이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최여인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고 발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죽었는데 나타났다. 죽은 최여인의 환신입니다. 죽은 최여인이 다시 어떤 사람의 형체를 띠고 나타났다. 죽은 최여인의 환신. 전기적이다. 비현실적. 이렇게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요거 내용일치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미 죽은 걸 이생이 몰라서 이렇게 최여인과 만난 게 아니다.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습니다. 마치 엄청 살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어찌 살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모르는 척하는 모습을 보여요.
당신은 어디로 피난을 해서 목숨을 지켰소? 라고 하면서 반가워하면서 이제 물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두 번째 만남의 진행 상황이다. 어디쯤부터냐면은 여기 이제 최여인이 다시 등장하는 요 부분부터라고 해야겠죠. 여기 이제 가만히 있었는데 발소리가 들렸고 최여인 등장해서 두 번째 만남. 아직까지 인연이 맺어진 건 아니긴 하지만 두 번째 만남의 시작 장면. 그리고 너무 반가워했고 세 번째 만남이죠. 세 번째. 세 번째 만남입니다. 잠깐만. 세 번째 만남. 네, 그래서 이제 너무도 사랑한 나머지 어떻게 살았냐 이러면서 반가워했어. 최 씨는 이세인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이야기를 쭉 이제 들려줍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양가 그러면 양반집이란 뜻입니다. 양반. 양반 집안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어버이의 가르침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 책 읽고 인의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아주 이제 얌전한 현모양처가 될 준비를 할 뿐이었죠. 그런데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요게 이제 이생규 장전 제목의 뜻이네요. 담장안을 한번 엿보신 후 제목의 의미. 집에서 이제 얌전하게 여인으로서의 삶만 살다가 살아왔다. 그런데 우연히 당신을 만나게 되었다. 이생과 갑작스럽게 만났다. 이생과 만났다.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해서 정조를 바쳤다. 정조를 바쳤다. 정조 바치고 인연을 맺었다. 그렇게 첫 번째 만남.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100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해 주었습니다. 인연을 맺어온 과정을 회상했다.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해서 이게 홍건적의 난을 빗대어 표현한 거다. 구덩이에 뒹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을 했지요. 해서
정조를 잃지 않으려고 정조를 지키기 위해 애썼다. 위해 애썼다. 그리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천성이 저절로 그런 선택을 하게 태어난 것이지요.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없는 일이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답니다. 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죽음을 선택한 게 굉장히 힘들었다. 죽음 선택,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네, 해서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옳은 이제 절개를 지키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한 거지만 하지만 너무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힘든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난새가 된 것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집도 없어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자나 몸뚱이일 망정 추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해서 유교적인 가치관 나타난다. 저리는 소중하고 저리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저리 목숨은 가볍다. 그래서 쇠자나 몽둥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으로도 다행이라 생각을 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강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서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지요. 해서 죽음 이후 어떤 그 사체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 죽음 이후 장례식조차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태. 사체의 수습 되지 않은 참혹한 상황을 이렇게 약간 문학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참혹한 상황.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속에 가득 찼습니다. 원한과 근심. 네, 이제 추연이 피리를 불어가지고 사상가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비유적이네요.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해서 좋은 기운이 또 한 번 불어온다. 좋은 기운으로 다시 한번 환생해보려 합니다. 환생의 이생과 다시 인연 맺어보고자 합니다. 돌아왔듯이 비유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복례산에서 12년 만에 만나자라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에서 이제 신선에 거쳐네요. 취굴에서 굴
지굴에서 삼생의 향이 극히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제안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 해보고 싶어요 라고 이제 다시 인연을 맺어보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끝까지 잘 해보고 싶어요. 끝까지 잘 해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좋소. 내가 바라던 바요. 하면서 내가 바라던 바. 오케이. 서로서로 합의가 됐습니다. 다시 인연을 맺어가고 싶다. 인연을 계속 맺어가고 싶다. 맺고 싶다. 맺어가고 싶다고 제안을 했어요. 제안했더니 허락했습니다. 오. 제안. 네, 그리고 허락. 그래서 다시 계속 만나게 됐다. 네, 여기까지 하고 또 잠깐 쉬었다가 이제 세 번째 만남의 상황과 이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